네, 대통령의 올케죠. 서양의 변호사가 거의 처음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종국 국장님 나오셨는데 글쎄요. 대통령의 올케라는 입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언론에 전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일단 배경이 좀 뭘까요? 이제는 대통령이 사실은 친인척 비리와는 근절하겠다.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은 사실 우리가 우리 대통령 이 정치사를 보면 비극적인 어떤 상황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YS 대통령도 김현철 아들인 김현철 씨가 구속됐죠. DJ 홍삼 트리오라고 해서 홍걸 씨랑 지금 홍걸 씨 말고 그 형들 또 이렇게 이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고 또 형들 그 다음부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대군이라고 표현되는 노건평 씨가 구속됐던 일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MB 이명박 대통령 때는 또 이상득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구속되는 늘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자신이 가까운 그런 친인척의 그런 구설수를 차단하겠다 해서 사실상 좀 압력을 넣은 것이죠. 이 올케인 서영애 변호사가 당시에 컨설턴트 회사도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법무법인 으로 대표로 있던 변호사 사무실도 일단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4년 동안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저출산 시대에 정말 4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올해 3월에 국민대의 개관 교수로 창업 컨설팅하는 창업 컨설턴트로서 창업과 법률이라는 강좌를 맡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는 언론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자신을 지식 코디네이터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과연 지식 코디네이터가 뭔가 굉장히 사람들이 본인이 궁금했습니다. 만든 말이라고 하죠, 일단은. 네네, 만든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컨설턴트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컨설턴트긴 한데 단순히 창업을 위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축적으로 해서 그런 의미로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희 변호사 인터뷰를 보면은 도전을 사랑한다. 가슴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부딪히는 볼 때 존경심을 느낀다. 선배 굉장히 좀 욕심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변호사업계에 있다 보니까 직접 아는 사람, 같이 일한 사람, 대학권, 동문 여러 가지 경로로 서양희 변호사에 대한 평판을 들으면 공통적인 얘기는 평범치 않다.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 아무리 대통령이 계시다고 집에서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일하던 여성이 일 못하면 정말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가 됐으니 뭔가 활동하고 일하고 싶은데 사실 법무법인을 운영하면 굉장한 구설수에 휘둘리거든요. 한때는 법조계에서 서양희 변호사님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땡땡에 사람들이 줄 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문회사가 줄을 서고 의뢰인들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괜히 가만히 있어도 구설수에 오르는 사태다 보니까 변호사가 내가 설립한 법무법인을 폐쇄하고 나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을 한 겁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줄 것이다.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하더라도 괜히 무슨 예우받았다, 특혜받았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활동은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평소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발휘해서 변호사로서는 아니지만은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경력과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들을 토대로 사회적 기부도 하고 큰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창업하려는 청년인들이나 이런들한테 내가 조금 알려주겠다. 창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법률이랑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식 코디네이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성격이었으면 한 4년 넘었죠.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나 뭔가 좀 계획이 많았을까요. 근데 정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를 한다 그러면 또 지금 사실은 더 큰 구설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 직전까지
만사올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구설이죠. 어쨌든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올케인 대통령의 올케, 그러니까 그 유력 대권 주자의 올케라는 어떤 신분 때문에 서양인 변호사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이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워낙에 또 진짜 말씀하셨듯이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예. 고대 법대 그 동기들의 증언에 의하면 별명이 빨간 미니스커트였다. 빨간 미니스커트. 아, 네. 빨간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고. 부지런히 다닌다는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답니다. 아. 그리고 또 빨간색 마세라티라고 해서 나중에 사법연수원 이후에 예. 그 외제차를 이탈리아 스포츠카를 빨간색으로 몰고 있었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계나 법조계나 사실은 여성성이 막 많이 드러나는 그런 그 직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짧은 치마를 입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외양을 보이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4년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어떤 친인척이고 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어떤 욕망을 그대로 그냥 억누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직권 후반기이고 자신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구설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 적극적으로 좀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그 후학들을 위해서 또는 후배들을 위해서 예. 지식에 대한 어떤 컨설턴트를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이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또 자신이 영리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면 구설에 오를 일이 아니라고 또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랑은 오해 살까 통화도 한 통화 안 한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조카를 굉장히 이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05년도에 첫 조카 세현 군이 예. 태어났을 때 너무 거의 조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때 사실 박근혜 그 의원이 싸이월드가 자기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싸이월드 활동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조카 사진 올리고 또 아마 당시에 무슨 이 정당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 등남 소식을 동생의 등남 소식을 듣고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은 막 달려가서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갈 정도였습니다. 자신한테는 보물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이요, 하나는 싸이월드, 하나는 조카 세연이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조카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카들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이 측근 밑에서는 아니 부부는 오지 않게 하더라도 조카는 와서 함께 청와대 경내에서 이뻐하는 그런 그 모습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진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처음에 공언을 했듯이 대통령으로서 친인척과의 어떤 그런 구설에 절대 오르지 않겠다라는 그 뜻이 지금까지 조카 부부나 또는 조카 내외나 조카들을 청와대에 절대 부르지 않는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씨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행보를 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